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의 강세, 하반기에 반도체를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분 함께합니다. 한국의결권 대행 최창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죠. 네. 뭐 뜨뜻미지근하게 나왔죠. 뜨뜻미지근하다. 구체적으로 수치가 좀 어떤 부분이 제일 좀 부정적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요즘 뭐 HBM 뭐 관련해 가지고 네. 뭔가 새로운 반도체 적자 부분에 대한 그래도 조금 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기대는 좀 했었는데 역시나 안 좋게 나왔죠. 뭐 네. 3조 가량 4조 3조 6천억의 반도체 부분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 지금부터인데요. 하반기 때 뭐 그렇게 좋아질 이유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반도체의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예상외로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 뭐 휴대폰 쪽도 안 좋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생각보다 네. 이게 판매가 좀 부진한데. 휴대폰용 반도체도 있고 PC 이쪽에 PC하고 또 이게 노트북용 반도체도 있고 한데 네네. 어쨌든 반도체 전방 산업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예상대로 좀 나왔지만 혹시나 했던 그 기대감을 꺾어버렸다. 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분기보다는 1,800억가량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는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4조 원이 넘는 적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적자의 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감산을 더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뭐 낸드 생산폭을 크게 조정하겠고 하반기에도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겠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컨퍼런스 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감산 효과가 2분기에는 조금 미진했다면 3분기에는 이게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장의 시각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효과가 봐요. 없을 것이다. 감산은요. 네. 감산은 올 1, 4분기 올 초부터 감산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 1월 달에요. 감산 들어가면서 아마 반도체 업황이 2, 4분기에는 바닥을 칠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감산 효과 안 나타났죠.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3분기 때 바닥이 칠 것이다 하고 또 한 분기 또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 1, 4분기하고 2, 4분기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HBM도 아직 시장이 크진 않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바닥을 섣불리 좀 논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부정적이죠. 오늘 제가 사실 놓으면서 반도체 대형주는 팥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잠시만요. 사실. 반도체 대형주를 팔아라.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네. 매도 의견을 주시는 네, 건가요? 매도 의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감산 효과나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하반기가 업황 이제 저점을 딛고 뭔가 이제 회복되고 내년에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안 좋게 당분간은 좀 안 좋죠. 왜냐하면 반도체 예전에는 산업의 쌀 하면 철강이었는데 요즘에는 반도체잖아요. 네. 경기가 지금 미국만 경기가 좋죠. 고용 지표를 보면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되돌아오면서 고용 지표 리쇼어링이 좋잖아요.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거 빼고는 경기가 안 좋죠. 근데 지금 현재 경기가 좋아지려면 글쎄요, 뭐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금리 인하를 오늘 뭐 연준 회의 결과 보니까 금리 인하가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실무 경기가 좀 빠르게 좀 돌아서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 개선을 좀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추가 감산을 하고 SK하이닉스가 뭐 AI향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도 하반기에 대한 시장 전망을 그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하지 않으셔서 관련한 대형주를 좀 파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삼성전자로 좀 북한에서 보자면 네. 스마트폰 판매량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네. 가전사업부 쪽에 있어서의 좀 부진은 그런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가전은 오늘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가전. 그 휴대전화 사업, 휴대폰 부분 그 부분도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자, 작년 이맘때요. 8월 달에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될 갤럭시 폴드 예상 판매량을요. 작년 이맘때 1,800만 대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딱 1년이 지났는데요.
1,200만 대로 내려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면 아직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안 좋은 그 상황이었는데 그럼 올해 정도 되면 좀 풀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었잖아요. 네. 1,200만 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건도 많이 안 만들 것이고 시장 삼성전자도 일단 물건을 다 만들고 나서 수요를 하게끔 만들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시장 상황 돌아가면서 이렇게 휴대폰을 만들곤 할 텐데 모바일 부분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반도체 쪽도 업황 개선이 수요에 확실한 증가가 보이지 않아서 좀 부진할 것이고 스마트폰도 부진하고 그러면 정말 하반기에 기대할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너무 또 냉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그러면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한번 좀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는데 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다운 쪽으로 보는 게 낫죠. 그럼 중기적인 관점이라 하시면은 뭐 올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저 걸까요? 연말까지는 내년. 그러면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 정도 초 가면은 다시금 기회가 온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내년이 더 안 좋아진다고요? 내년에도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수요 때문에? 일단 그렇죠. 일단 지금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는 좋잖아요. 그 영향을 우리는 일단은 시장이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경기 안 좋잖아요. 글로벌 경기는. 근데 그 반도체 수요라는 게 뭐 네. 내수에서만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수출이 수출도 워낙에 그쪽 기업은 많으니까. 내수죠. 수출한다. 그러니까 수출 주요 보면 사실 중국은 워낙에 꺾여 있으니까 안 좋은데 미국 경기가 버텨주면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은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요 앵커님께서 하나 좀 간과하신 게 있는데 네.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고용이 좋잖아요. 네. 그 고용 좋은 이유가 외국의 같은 글로벌 그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언제까지 들어올까요?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제일 큰 게 모르죠. 중국에 나갔던 기업들이거든요. 네, 네.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효과가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게 고용의 창출 효과가 꺾이면은 내년에. 미국도 이 반도체 관련한 수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줄어들 수 우리의 미국 수출에 대한 물량이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뭐 더 보시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최소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AI 반도체 막 이런 그 새로운 부분은요 기술이 좀 생겨도요? 달라요. 그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네. 물론 그 시장이 커져야 되고 주가도 일부 반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AI용 저기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이 꽤 커질까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 분석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엔비디아 등의 주요 수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관련한 시장이 성장성이 굉장히 가팔라질 걸로 보고 있고 그에 네.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매출 목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는 대표님 생각으로는 좀 어려울 것이다. 엔비디아는 좋죠. 근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만 보고 물건을 팔 수는 없잖아요. 하이닉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도. 그러니까 모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뭐 반도체, 그 AI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다 쓰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바뀌어 버리는 거죠. 저기 이쪽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면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기존 반도체에서 약간 변형된 이런 수요만으로는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 중에 반도체가 꼽혔는데 우리 최 대표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쭉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 뭐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형주는 안 사시는 게 좋고요. 그럼 중소형주는 괜찮나요? 중소형주 중에서 소부장 중에서 네. 소부장 좀 근데 업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HBM 관련해서 네. 이 시장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HBM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뭐 반도체 대형주가 이걸 논하기에는 너무나 시장은 작지만 네네. 그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쵸. HBM 관련 장비주들 뭐가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STI, 주성 엔지니어링, STI 메모하시죠, 앵커님. 네, 제가요? 방송으로 다 나오고 네, 있으니까 들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주성 그리고 네. 여러분들께 중소형 IT 중소형주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 다른 거는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해서 발굴하고 해가지고 네. 주식을 살 수는 있는데 딱 이런 주식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전공정.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전공정은 웨이퍼 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 HBM이든 우리 그 차량용 반도체든 이렇게 만드는 거지. 네네. 지금 주식을 장비 업체 주식을 산다면 전공정 장비보다는 이 뒷부분에
웨이프 가지고 가공해서 뭘 만드는 네네. 저 시스템 온 칩 같은 거 이 장비 업체를 사야지 전공정 장비 검사 장비 업체를 사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는 골라볼 종목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대형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지양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